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234표, 234표로 압도적으로 오늘 가결됐습니다. 사실상 조기 대선 전국으로 전환됐는데요. 그 시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네, 신지호 박수현 전 의원 그리고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와 함께 앞으로의 전국 상황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234대 56, 200표면은 이제 가결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34표를 이제 초과해서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탄핵안 찬성이 81%. 얼추 뭐 비슷하게 나온 것 같은데요. 오늘 그 표결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야당, 야3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전원 예. 탄핵 가결안에 투표했다고 가정했을 때 새누리당 의원 62명이 여기에 투표를 한 겁니다. 예. 찬성 투표를 한 건데 그렇다면 새누리 비주류인 비상시국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현역 의원이 40명 조금 넘으니까 네. 대략 한 20명 정도의 친박 의원들이 예. 넘어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무효가 7표, 일곱 표, 기권이 기권, 2표 나왔습니다. 네. 이것도 뭘로 봐야 되는가? 가부 쓰는 건데 설마 그 과거에는요 한자를 안이불자 밑에다 입구자를 써야 되는데 입구자를 빠뜨려 갖고 무효표 처리된 예. 과거에 좀 이렇게 학력이 짧았던 그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그래 갖고 무효표 사례도 있지만 네. 설마 그런 해프닝이 일어났을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아마 친박 의원들 중에서 여기에 마음은 이제 그 가결로 찍고 싶은데 네. 차마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복잡해서 네. 일부러 무효표나 기권표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게 보면은 친박에서 이탈한 표가 뭐 거의 한 25표를 넘어가는 예. 그런 걸로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예상을 하셨습니까, 사전에? 그런데 저는 한 230표는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국회의원들은요 최대의 관심사가 본인이 계속해서 언제까지 배지를 예. 달 수 있는가이기 때문에 네. 오늘의 그 탄핵 표결은 대통령의 정치 생명에 관한 거기 때문에 예. 자신의 어떤 정치 생명을 대통령의 정치 생명에 종속시키고 싶지는 않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친박 초재선 의원 중에 물론 공천은 그쪽으로 받아서 배지를 달았지만 대통령은 여기서 정치 생명이 끝나더라도 나는 계속 살아야 되겠다 하면은 이거를 쉽게 이제 차를 갈아탈 수가 있는 예. 그런 기회였다고 보고 거기서 그런 이탈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박수현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지금 표 분석은 우리 신지호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해주셨고 예. 저도 100% 동의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중복되는 말씀 빼고 아마 예. 저는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탄핵의 가결은 민주공화국의 품격을 회복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이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이 81% 여론조사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300명 중에 240명 정도가 예. 찬성을 하는 것이 국민의 뜻에 맞는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 있다면 예. 신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효와 기권까지 합치면 사실 그 표가 딱 맞거든요. 예. 그래서 역시 이 정치하는 국회의원들은 정말 보면 민심에 민감하다. 자기 표 계산, 이익에 정말 박다는 것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어쨌든 네. 뭐 그렇게 표시를 안 하더라도 민심을 좀 진작부터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정치권이 잘 읽고 받아들였으면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결과를 또 예.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네, 자 교수님 뭐 사실상 또 조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탄핵 심판 그리고 특검 수사를 받아들이겠다 밝혔는데 권한이 정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고요. 예. 이제 사인으로 돌아가는 거죠. 사인으로 돌아가는데 할 일이 많으실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일단 특검 수사 피의자로서 방어를 해야 되겠죠. 예. 또한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게 되면 그 피청구인으로서 또 탄핵 심판에서 가능하면 기각 결정을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예. 그럼 뭐 당연히 당사자로서 할 일이고 또 피의자로서 할 일이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굉장히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헌법재판소에 조금 전에 이제 민원실을 통해서 그 결정서를 갖다 이제 접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바빠질 텐데 뭐 많은 국민들이 가장 큰 관심사는 언제쯤 결론이 날까 이 부분이거든요. 예. 언제쯤 날 것 같습니까? 지금 이 가능성에 관해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대충 2달 정도 걸렸는데 63일, 뭐 64일,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결정을 기각하는 결정이었거든요. 예. 그거는 기각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 탄핵 사유로다, 심판 사유로다가 제시한 모든 사유들이 다 이유 없다는 사실을 하나하나 다
증거 조사해야 되고 또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탄핵 사유를 다 심리해야 되는 시간적 부담이 있었다고요. 근데 만일에 지금 이 탄핵 심판의 소송물, 심판 대상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단순히 대통령이 박근혜 씨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하나만 심판 대상이라고요. 그러면 파면 사유가 되면은 더 이상 다른 사유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성이 없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거하고 똑같죠. 우리가 법률의 위헌 법률 심판을 할 때 이 법률이 위헌이다 선언해달라고 청구할 때 그 청구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위헌되는 사유가 많죠.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 위반, 또 뭐 기타 신뢰보호 원칙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단 하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하면은 당해 법률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선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위헌 주장했던 모든 주장들을 다 판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위헌 결정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기각기적 합헌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청구인이 다 주장하는 사유를 다 일일이 판단해야 됩니다. 과잉금지 원칙도 위반되지 않고 평등 원칙도 위반되지 않고 이런 등등을 다 판단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합헌 결정할 땐 길어지는데 지금도 똑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파면 결정의 경우에 파면 사유가 하나라도 확실하다. 이것도 파면 사유가 충분히 된다 그러면 그것으로서 파면 결정을 하고 나머지 사유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서 살펴볼 필요성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유를 구성해서 바로 파면 결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최대한 빨리 낼 수 있다 그러면 언제쯤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글쎄요. 지금 이 사안에서 법률상으로 아마 그 이론적인 검토는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 때 이미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서둘러서 하게 되면은 그래도 송달을 피청구인한테 송달하고 답변서 받고 등등 또 적법 요건 따지고 그런다 하더라도 대개 한 달에서 빨리 하면 한 달 반 정도 사이면은 결론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서둘러서 하면은 지금처럼 탄핵 사유가 확실하다면 그렇게 갈 것이고 만일에 탄핵이 아니고 기각으로 가겠다 그러면은 지금 국회에서 탄핵 사유를 열거한 모든 사유들이 다 이유 없다고 또 증거가 없다고 다 판단해야 되니까 그때는 수없이 많은 기간이 끌어질 수 있으니까 그때는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살펴볼 수 있는데 빠르면 1월 말 이렇게 나올 그럴 수도 수도 있다는 있습니다. 1월 말이면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가 끝나는 시기 아닙니까? 1월 31일이 박한철 헌재소장 임기 만료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미묘하게 시기가 겹칠 수 있습니다. 저 교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파면 사유가 된다고 보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파면 사유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게 탄핵이기 때문에 다른 이게 징계 절차의 특별한 징계 절차인데 징계 절차에는 여러 가지 있죠. 견책도 있고 감봉도 있고 정직도 있는데 해임도 있고 이건 오로지 파면이라고요. 그러면 파면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위법 행위가 중대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말할 때 중대한 게 어느 정도 중대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는데 중대가 다른 법조문을 비교해 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국가공무원법에 보면은 공무원의 결격 사유가 있어요. 결격 사유가 있는데 몇 가지가 쭉 열거돼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보면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자, 이렇죠? 그 다음에 징계에서 파면 처분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징계에서 해임 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5년, 3년 이렇게 보면 지금 탄핵 사유가 파면 사유가 금고 이상의 형이 되면은 파면하는구나라는 거를 비교해서 알 수 있죠. 또 비슷한 사례가 어디 있냐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예우를 정지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때 두 가지 사유가 나란히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탄핵 결정의 경우, 또 하나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유가 파면 사유의 중대성이 뭐냐, 위법 행위의 중대성이 뭐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일단 중대성의 판단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체계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7시 정도에 그 탄핵 의결서가 이제 청와대에 도착한다고 그래요. 그 도착하는 즉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후에 이제 황교안 대행 체제로 넘어가는 건데 어떻습니까? 야권 일부에서는 황교안 총리 대행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좀 입장이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러나 통일된 당론으로 이야기했던 것은 아니고 중요 정치 지도자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일부 한 적이 있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까지는 탄핵 가결에 모든 야권의
힘을 집중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 탄핵 이후의 정치 일정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그렇게 무질서하게 돼왔던 이야기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중에 뭐 황교안 총리, 박근혜 대통령의 마바타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에 국회와 충돌도 많이 있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야권이 반대하던 상징적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정교과서 문제라든가 뭐 지금 가결이 됐습니다만 처리는 했습니다만 한일 군사 정보보호 협정이라든가 예.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황교안 총리가 그대로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야권과 충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오늘 추미애 대표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국회와 정부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향후에 이런 문제들을 논의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좀 바꾼 측면이 있는데 이것은 야권도 지금까지 탄핵 국면에서는 사실 굉장히 광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지만 예. 이제 탄핵이 가결된 이후에는 정말 책임 있게 이 문제를 어떻게 질서 있게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고 협의할 수밖에 없는데 황교안 총리도 현상 유지, 현상 관리자로서의 최소한의 어떤 권한만 예. 행사를 하고 그렇게 야권과 충돌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좀 야권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그렇게 전국을 안정되게 관리하는 그런 스탠스를 좀 가져준다면 아마 좀 안정적으로 서로 협의하면서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논의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국민의당 그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황교안 대행 체제를 거부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야권도 추미애 대표가 황교안 내각도 총사퇴해라. 황교안 권한대행 인정할 수 없다. 어저께까지 그렇게 얘기했던 분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오늘 그 정부하고 국회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잘 상의해서 국정을 논하자. 예. 그 얘기는 서로 양립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다 물러나라 해놓고 그럼 누구하고 그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유턴을 한 거예요. 자기 말을 번복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당도 이거 번복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래서 이제부터 중요한 건 저는 이렇다고 봐요. 야당이 특히 유념해야 될 것은 이제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하고 새누리당이 잘못하고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압도적인 다수로 탄핵이 가결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직무 정지됐습니다. 특별검사 조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어찌 보면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전락이 된 거예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응징은 1차적으로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야당이 좀 더 책임 있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문재인 전 대표만 하더라도 어제까지만 해도 그랬잖아요. 내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가결되더라도 즉각 물러나야 된다. 네. 그러려면 뭐하러 탄핵은 했습니까? 예. 스스로 물러나는 거를 자진 사임을 거부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이라는 수단으로 강제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는 또 물러나라 하면은요. 예. 일반 국민들은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자진 사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뭐 차기 대선 주자 유력 대선 주자라는 분이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은 그냥 개헌도 피해가고 무슨 뭐 반기문 들어와서 준비할 시간도 다 뺏어버리고 해갖고 예. 빨리 해서 내가 대통령 되겠다 이런 그 속으로 잠깐만요. 해석될 저기 수밖에 없거든요. 박수현 전 의원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네. 통일된 의견은 아니라는 전제에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통령의 그 자진 사퇴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예, 그 부분도 준비되는 역시 건가요? 예. 야당의 걱정은 이런 것입니다. 예. 대통령이 빨리 자진 사퇴하고 정리해서 문재인 후보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유리한 시기에 대선을 빨리 치르자 이런 정략적 목표보다는 예. 사실 대통령이 현직을 유지하고 계심으로써 특검이나 탄핵 심판 과정에 어떤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것들이 염려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예. 측면에서 결자의 차원에서 그걸 빨리 정리하고 마지막 애국심을 발휘해서 그런 절차가 아무런 영향력 없이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이제 야당의 요구이고요. 예. 예. 지금 신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100%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핵 가결 국면까지 오기까지는 정치적 용어와 또 시민 광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정치권으로 받아들여서 모든 힘을 결집할 필요가 있었던 시기죠. 그런 측면에서 야권의 주요 지도자들이 그런 정리 안 된 발언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탄핵이 가결된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이 정치 일정을 차분하게 여야 지도자들이 의회 지도자들이 의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네.
자, 황교안 대행 체제가 이제 뭐 잠시 뒤에 이제 출범을 하게 되고 8시에 이제 담화가 예정돼 있고 9시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이제 황교안 대행 체제로 주관하는 걸로 이렇게 일정이 잡혀져 있는데 어떤 정도로 할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거에 이제 2004년도 고건 대행 체제와 같은 소극적이거나 현상 유지 뭐 이런 정도인가요? 아니면 뭐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아무래도 것입니까? 권한 대행이고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행보다는 소극적인 대행, 예. 최소한의 관리 뭐 이런 쪽으로 초점이 맞춰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네. 우리 박 의원님이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을 하셨는데 대통령은 권한이 정지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본인 특검 수사 받아야죠. 헌법재판소 그 심판 받아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도 지금 공석 아닙니까? 예. 헌법재판소장이 헌재 그 결정이 1월 이후로 늦춰진다면 그 헌법재판소장 새로 임명해야 됩니다. 이런 것에 본인이 임명한 황교안 권한대행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러면은 이건 안 되는 거죠. 예. 그 권한이 정지됐는데 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면은요, 그거 자체가 또 탄핵 사유가 될 수가 있는 파면 사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황교안 총리는요 그런 점에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되고 또 야당도 보다 성숙한 자세로 임함으로써 이 기간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해줘야지만 나름대로 그 국정 그 소화를 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닌가 네. 보여집니다. 그 사실상 황교안 그 대행도 권한 대행도 새누리당의 지지를 못 받게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친박계가 사실상 몰락을 하고 어찌 보면 새누리당이 분당 수순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닌가요? 예, 근데 새누리당 분당하고 예. 황교안 대행 체제의 운명은 꼭 그렇게 뭐 이렇게 일치되지는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황교안 권한 대행도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됐으면 본인 나름대로 황교안이라는 이름 석자에 네. 정말 뭔가 그 불명예스러운 그게 오점이 남지 않도록 네. 이런 국가적인 위중한 국면에 있어서 나름대로 공정하게 관리해 나가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게 공직자 본연의 모습이라고 보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거를 얼마만큼 해낼 수 있을지 친박계의 몰락과 황교안 총리 대행 체제의 운명이 결코 일치되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예. 자, 저 황도수 교수님, 지금 헌법재판소의 지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1월에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시고 예. 3월에 이정미 재판관이 또 퇴임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연이어서 이제 결혼이 생기면 이거를 어떻게 채울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관심인 것 같은데 이걸 채울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길어질 지금, 경우에는요? 상당히 좀 어렵다고 보여지죠. 예. 우리 보면은 권한대행이라는 그 권한대행의 직무가 잠정적인 현상 유지라고요. 여기에는 새로운 정책을 펼치거나 예, 또 교수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예, 브리핑을 잠깐 보겠습니다. 진행하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현재 재판관 회의가 계속 중에 있습니다. 주심 재판관은 강일원 재판관님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베니스 위원회에 출장 중이신데 중요한 일정을 마치는 대로 귀국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구서에 대한 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송달한 금일 교부 송달로 진행합니다. 답변서 제출 기간은 7일이 주어졌습니다. 16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 절차 진행에 따라 계속 브리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금일 송달할 예정입니다. 답변서를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기다리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청구서가 피청구인에게 송달되고 답변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어야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재판관 회의를 지금 계속 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 재판관 회의에 참여한 사람 몇 명인가요?
7분이십니다. 네. 또 어떤 한 분이 빠지신 건가요? 강일원 재판관님 빼고 또 누가 김희수 재판관님 출장 중이십니다. 네. 유심 재판관 배당은 형상대로 전자 배당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당장 이번 주말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 건가요? 구체적인 절차는 그때그때 오늘 말씀드린 거는 저희들 말씀드린 것이 다입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그때그때 진행될 것입니다. 네. 형님은 다음 주 목요일 이전에 열리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이 사안의 중대성이 있기 때문에 재판관 회의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재판관 회의가 평일이죠. 지금 열리는 것도 평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그 소추 의원이 조금 전에 접수하고 나서 국회 표결의 압도적인 가결률을 감안해서 헌재 심판 절차를 가능한 한 앞당겨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헌재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그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진행하는 대로 그때그때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사실 첫 공판기일 19일에 열리는데 수사기록 어떻게 받으실 건가요? 수사재판기록.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추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절차 진행에 따라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네. 이것을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판관 9명이 다 모이는 평일은 언제 열려요? 궁금하신 게 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민적 관심사 인점을 감안해서 헌법재판소도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7명의 재판관이 모여서 회의를 지금 했는데요. 관련된 내용을 좀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주심 재판관에 강일원 재판관이 임명이 됐어요. 국회 3명, 대법관 3명, 대통령 3명 이렇게 해서 9명으로 구성되는데 국회에서 추천된 분이고 여야 합의로 추천된 재판관이군요. 강일원. 그렇게 됐군요. 예. 2012년에 국회 선출 여야 합의로 임명된 부분이고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판사 출신이고요. 예. 2014년 12월부터 비니스위원회 헌법재판공동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정무 능력, 국제 감각이 뛰어나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하는데 주심 재판관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헌법재판소장이 주심을 하는 게 아니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장님을 제외한 8분의 재판관 중에서 임의로 한 분을 선정하게 되죠. 네. 아마 이 부분도 공정하게 예전에는 이렇게 뽑기 스타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분이 결정될지는 모르고요. 그래서 아마 결정된 거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대통령 답변서 기간을 일주일을 줬습니다. 16일까지 제출하라고 이제 예.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 통상적인 겁니까? 아니면 조금 빨리 진행이 되는 겁니까? 보통 한 15일 정도 다른 사건의 경우에는 좀 예. 여유 있게 주기도 하고 30일을 주기도 하는데 예. 사안이 워낙 급박하고 중대한 사안이라서 한 7일 정도면 충분히 답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일단 7일 부여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9명의 재판관 가운데 7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그래요. 이것도 좀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접수가 됐는데 오늘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예, 당연히 사안이 중대하고 또 예. 예상되는 사안이니까 당장 또 탄핵 소추가 의결됐으니까 예. 당연히 헌법재판소로서는 사건이 들어올 것이 명백해지고 이 사건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외국에 나가 계신 2분 재판관님을 제외하고 7분이서 서둘러서 모이셨을 거고 예. 그다음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마 분주하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좀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 이런 의지가 좀 엿보이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까요? 헌법재판소의 그 사건 처리 순서는 중대성을 기준으로 중대한 사건 먼저 처리하고 특히 예.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국민의 관심사가 집중되어 있고 이 사안의 처리 기간에 따라서 국정의 운영이 크게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로서는 다른 사건을 모두 잠시 중단하더라도 이 사건 먼저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본연의 임무이고
과거에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로 다 예상됩니다. 예, 시간이 뭐 거의 다 됐는데 두 분 끝으로 앞으로 전국 전망을 좀 간단히 좀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은요 예. 여야 할 것 없이 탄핵 이후 국면에 있어서요 예. 사실상 이제 헌재의 결정을 차분하게 기다리면서요 사실 박근혜 이후 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네. 그거를 뭐 개헌 문제도 포함이 됩니다. 예. 이건 피할래 피해갈 수 없는 그런 핵심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개헌을 할 건지 말 건지 한다면 어떻게 할 건지 뭐 등등. 그래서 이 박근혜 체제가 굉장히 국민들의 큰 실망과 분노를 안겨줬는데 그렇다면 다음번에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총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좀 맞대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네. 어떻게 보면 이 대통령 책임이 이제 국회로 크게 예. 넘어온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예, 오늘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 한 분만을 탄핵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20세기적 낡은 질서를 통째로 탄핵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신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탄핵 이후의 대한민국, 이전의 대한민국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데 이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정치 일정에 대해서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살피고 그런 것들을 정치권에서 역량을 잘 모아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고 황교안 권한 대행도 무리하게 의회와 충돌을 일으키는 일들을 할 것이 아니라 현상 관리를 잘 하면서 의회와 잘 협조 관계를 간다면 의회도 황교안 총리 체제를 잘 도우면서 안정적으로 이후 일정을 관리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 기회에 우리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지호 박수현 전 의원 그리고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였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